feel like I'm losing my mind. 네, CNC 인터내셔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색조 화장품 ODM의 강자라고 달아봤고요. 얘네는 이제 21년도에 상장을 해가지고, 이제 주가 추이를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시가총액은 3천억 조금 안 됩니다. 22년도 이제 실적은 매출액이 1,306억이고, 영업이익 174억, 당기순이익 168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요. 얘네가 뭐 하는 회사이냐면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ODM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얘네는 이제 보통 화장품 기업들은 뭐 OEM, ODM을 같이 섞어서 하거나 그러는데 얘네는 100% ODM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 비중은 이제 색조 화장품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입술 화장용 제품이 60% 정도, 눈 화장용 제품이 한 30% 정도, 이제 나머지가 10% 정도 됩니다. 지역별 비중으로는 국내가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북미 23% 정도, 중국 11%, 유럽 7%, 아시아 8%, 이 정도로 이제 좀 다양하게 이렇게 되고 있고요. 제품은 이제 립 제품이랑 아이 제품인데, 되게 다양한 고객사들에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얘네가 이제 조금 ODM 구조에서도 조금 이제 차별화되는 점이 이제 먼저 제품을 개발한 뒤에 고객사에 선 제안을 해서 고마진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해당 브랜드에 뭐 이제 좀 잘 맞을 것 같은 그런 제품들을 먼저 기획해서 제안을 하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제 기술력이 조금 괜찮아 보이는 게 글로벌 4대 브랜드인 로레알, 코티, 에스티로더, 그 다음에 LVMH 얘네의 오디트를 모두 통과한 업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국내 입술 이제 틴트 시장에서도 대부분 브랜드에 공급하고 있는 국내 입술 화장용 제품의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장품은 이제 크게 기초랑 색조로 구분되는데요. 기초는 다들 아시다시피 로션이나 스킨, 뭐 에센스 이런 거를 말하는 거고, 이제 색조는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거고요. 색조는 이제 다시 베이스랑 포인트 화장으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기초 화장품은 피부 개선 효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효과가 좋으면은 사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도가 높은 그런 브랜드를 이제 충성도 이렇게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고품질, 고단가, 그리고 제품의 교환 주기가 길고 브랜드의 진입 장벽이 높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색조 화장품은 조금 다른데요. 아무래도 미용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뭐 효과보다는 트렌디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낯선 브랜드라도 뭐 사용자 마음에 든다면 구매를 하는 특징이 있고, 좀 단가가 저렴하고 잦은 교체 주기, 그리고 이런 특성 때문에 신생이나 중소형 브랜드의 진입이 좀 수월합니다. 요새 이제 화장품 트렌드로는 빠른 트렌드 변화가 있고, SNS나 뭐 이런 디지털 매체가 잘 이렇게 활용이 되고, 그리고 뷰티 인플루언서 등이 좀 활동을 잘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인디뷰티 브랜드가 좀 많이 성장을 했고요. 근데 얘네는 대부분 이제 생산 역량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ODM 업체의 구조적인 수혜를 입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 시장이랑 뭐 색조 화장품 시장, 그 다음에 ODM 시장은 이제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경영진 및 주주입니다. 경영진은 이제 배은철 대표님이 계신데, 이제 지분율 26.41% 들고 계시고, 이제 배우자랑 직계비속해서 총 66% 정도 들고 계십니다. 배은철 대표님을 이제 경력을 보면은 이제 81년도부터 97년까지 태평양,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모레퍼시픽을 다니셨고, 97년에 이제 CNC 인터내셔널을 창업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 이사님이 이제 40년 업력의 포인트 메이크업 장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이제 상장은 27년도에 됐지만, 97년도부터 이렇게 이어온 저보다 빨리 태어난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 소유 현황을 보시면 5% 이상 주주는 아까 말씀드렸던 배은철 대표님과 그 가족분들을 제외하면은 아주 좋은 사모투자, 여기서 9.57%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오버행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여기 이제 가족분들이 총 66% 정도 들고 계시고, 여기서 한 10% 가까이 들고 있으니까, 유통 가능 주식수가 되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오버행에 대한 부담은 있더라도 장내 매도는 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인데요. 투자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로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색조 화장품 수혜입니다. 뭐 코로나19로 일단 그 외부 활동이 감소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메이크업을 자연스럽게 수요가 부진하게 되었고요. 20년에 이제 화장품 생산액이 6.8% 감소한 동안에 기초 화장품은 8.5% 감소했고 색조 화장품은 21.5% 감소했어요. 색조 화장품이 되게 크게 감소한 건데 이제 CNC 인터내셔널은 색조 화장품만 하고 있다 보니까 더 크게 타격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CNC 인터내셔널의 매출 비중이 아까 립 제품이 높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원래는 매출 비중이 한 69% 정도였는데 지금 한 60%까지 이렇게 낮아져 있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다 보면은 립은 좀 덜 발라도 그 눈 쪽은 조금 화장을 하다 보니까 눈 쪽이 조금 이렇게 올라오면서 그나마 이제 선방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이제 색조 화장품 전문 ODM으로 색조 100%, 그 다음에 ODM 100%이다 보니까 이 투자 포인트에서 수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수익성 회복인데요. 얘네가 이제 영업이익률이 그 21년도에 되게 훼손이 많이 됐어요. 20년에 16%에서 21년에 2%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21년에 이제 신공장 증설을 했지만 이제 고객사들이 신제품 출시가 지연되면서 가동률이 많이 하락해서 이제 고정비의 그 부담이 컸고, 그다음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크게 상승했는데 얘네가 한 그 20년도 말쯤에 한 250명 안 되는 직원 수였다가 이제 21년 말에는 이제 한 115명 정도를 더 채용하면서 인건비가 되게 상승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22년도에는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13%까지 회복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23년에는 그 아무래도 단가가 높은 그런 화장품인 프레스티지 브랜드에 이제 납품을 더 확대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색조 중에서 포인트 메이크업에 치중하고 있는데 베이스 메이크업 사업도 진출하면서 이제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영업이익률이 추가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리스크 포인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경쟁 심화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색조 화장품 사업 관련해서 신규 진입 업체가 증가하고 있고, 얘네가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진입 업체들이 증가한다는 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색조 화장품은 기술의 진입 장벽이 좀 존재한다고 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